최근 들어 금값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단순한 등락을 넘어 금융시장의 거대한 균열을 암시하는 매우 수상한 징후로 해석됩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수준을 이미 회복하며 기세를 올리는 반면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의 가격은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자 향후 경제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행보를 통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등대를 세워보려 합니다. 우선 금값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기록했던 1트로이온스당 4,381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현재 가격인 4,342달러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채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상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위용을 뽐냈지만 현재는 8만 7천 달러 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30% 급락했습니다. 과거에 금과 비트코인이 달러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사이좋게 동반 상승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현재의 디커플링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기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단행해온 무지막지한 화폐 발행과 달러의 타락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에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며 시장에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 홍수를 고의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07년 8,80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현재 무려 5조 달러를 넘어서며 18년 만에 7배나 폭증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와 연준은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돈으로 상황을 덮어버리는 소위 처발라서 막기 전략을 고수해 온 것입니다. 영리한 경제 주체들은 달러라는 화폐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실물 자산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주식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달러의 타락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피난처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의 누적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왜 무엇이든 사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비록 우리 원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며 환율 문제를 겪고 있지만 달러 자체도 금값 대비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 사이 S&P 500 지수는 365% 상승했고 금값은 423% 오르며 자산 가격의 폭등 시대를 증명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무려 76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8배가 넘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산은 2009년 탄생 이후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제도권 금융을 위협해온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1123% 상승하며 금이나 주식시장의 상승폭을 가볍게 따돌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자산의 동반 상승 랠리에 이상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나 급락하며 홀로 고전하는 사이 금값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여전히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비트코인만이 역사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낙오된 현상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정교한 금융시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급격히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편입 강도를 높일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들을 비웃듯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코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상승세에 강력한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육성하려는 이면에는 단순히 개인적 관심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계속 찍어내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화폐 발행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며 이는 금값 폭등을 초래합니다. 금값이 폭등하여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트럼프는 비트코인이라는 또 다른 유동성 흡수원을 의도적으로 키우려 한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한쪽 둑을 무너뜨려 물길을 돌리듯 달러 타락의 압력을 금이 아닌 비트코인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일종의 둑 무너뜨리기 전략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금만큼 커져서 오히려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쏟아내는 것은 비트코인을 이미 충분히 키웠다는 판단하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신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얼마나 넘쳐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자산의 특성상 잦은 매매를 반복하며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날아오르겠지만 반대로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흐름 역시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여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다면 거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유인을 잃게 되고 이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짓누르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국채 발행 준칙을 무시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독특한 발행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채 발행량 중 단기물의 비중을 원래 기준인 20%에서 무려 55%까지 끌어올리며 시장의 단기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했습니다.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이토록 공격적으로 찍어내자 시장에서는 단기 달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풍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단기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 민간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초단기 금리인 SOFR 금리가 연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갑자기 툭 튀어오르는 발작 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달러 부족 현상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금값은 비트코인과 달리 이러한 단기 금융시장의 발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역사적 고점을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과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는 5년 혹은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에 훨씬 민감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를 왕창 발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되니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반면 단기 금리에 민감한 비트코인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베센트 장관의 국채 발행 전략이 의도했든 아니든 자산 시장에 금 우위, 비트코인 열위라는 거대한 차별화 장세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앞으로도 재무부가 내년까지 이러한 기형적인 단기채 편중 발행을 지속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가해지는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최근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소식을 전한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12월 FOMC 회의 직후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연준이 직접 사들이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1,5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400억 달러라는 수치는 현재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11월까지만 해도 시중의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이어가던 연준이 불과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꾸어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아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파월이 투입하기로 한 월 400억 달러라는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들어올리기에 충분한 규모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매달 약 58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시장에 풀리는 셈이지만 재무부가 빨아들이는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올해 발행한 단기 국채 규모만 2조 달러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단기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연준의 소방수 역할이 재무부의 진공청소기를 이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회복 여부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될 것입니다. 연준이 매달 공급하는 400억 달러가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강력한 반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파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한다면 이는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조차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것을 보면 정책 결정자들조차 현재의 자금 흐름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은 단순히 코인 시장의 호재를 넘어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파월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비트코인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도사립니다. 파월이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행위는 시장에 사실상 양적 완화와 유사한 신호를 주며 자칫 잠잠해지던 물가에 다시 불을 붙일 우려가 큽니다. 만약 파월의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릴 만큼 충분하다면 그 자금은 필연적으로 증시로도 흘러들어가 주가를 견인하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압박 때문에 연준이 돈 풀기를 주저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또한 거센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시장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금값의 미래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며 5년 혹은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의 향방에 그 운명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여 금리를 억누르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는 금값에 있어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 재무부가 다시 장기 국채 발행을 정상화하거나 늘리기 시작한다면 금값 역시 강력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상황, 즉 장기 채권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금값 상승의 최대적이 될 것입니다. 과거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에브리싱 랠리 시절에는 금이나 비트코인 혹은 주식 중 무엇을 사도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행보는 그러한 무차별적 상승의 시대가 이미 종말을 고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가격의 대차별화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는 투자자가 시장의 거시적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지키기 어려움을 뜻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조차 이제는 실적과 정책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경제 전반의 로드맵을 스스로 그려낼 수 있는 통찰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흐름과 자금의 이동 경로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경제 로드맵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한 대차별화의 시대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금값이 역사적 최고점에서 버티고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결국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고통은 길어질 것이며 이는 곧
주식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준의 400억 달러 수혈이 시장의 갈증을 풀어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산 가격이 반등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정책 카드가 자산의 성격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육성책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절 장치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은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달러의 타락을 막기 위한 방패로 비트코인을 내세우면서도 그 방패가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재무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판을 읽지 못한 채 그저 차트의 움직임에만 일희일비한다면 거대 자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의도와 자금의 생리를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장기 금리의 안정 속에서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기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한 위험 자산으로서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의 견고함에 취하기보다 비트코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단기물과 장기물의 발행 비중 변화는 우리 장바구니 물가부터 은퇴 자금의 가치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전략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는 장기 자산과 단기 자산 사이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시장은 전례 없는 변동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온탕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여 다시 금리를 올리는 냉탕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는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서 매 순간 변화하는 지표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와 강연 영상들은 여러분이 복잡한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선명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어질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안목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파트를 통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핵심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의 운명이 엇갈린 결정적 이유와 미국 재무부의 숨은 의도를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투입하는 4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의 자금난을 실제로 해소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 궤도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단기 금융시장의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여전히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면 그것은 재무부의 진공청소기가 연준의 소방차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위기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금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베센트 장관의 국채 발행 기조가 장기 금리를 계속해서 억누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장기 금리가 급등하기 전까지 금은 달러 타락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지수 자체의 숫자보다는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 여부를 본능적으로 감시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축제는 끝났으며 이제는 철저하게 유동성의 흐름을 타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각자도생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시장의 논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자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경제 로드맵 과정을 통해 매주 업데이트되는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고 다가올 금융시장의 대격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지만 원리를 알면 세상의 모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시장의 거인들이 움직이는 발자국을 추적한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 길에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앞으로 이어질 정규 강연과 학습 자료를 통해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수상한 움직임에서 시작된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부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일수록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자만이 최후의 웃는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박종훈의 지식 한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